안녕하세요. 유디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약속을 했는데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면서 주기적인 업로드를 약속드렸었는데 긴급한 휴지기에 잠시 들어갔어서 죄송하게도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론 또 엄청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잘 듣고 있다. 목소리 좋다 등등 계속 해라 응원도 해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신나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아마 제목에 써져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에세이 같은 글들을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또 소화하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작업하실 때나 주무실 때 많이 들으신다고 하셔서 최대한 좀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평상시 대화랑 속도가 비슷하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대화하는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꾸려왔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매 주마다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개인적인 팟캐스트와 이제 인터뷰 진행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타로 상담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로 관련된 컨텐츠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거를 또 제 식대로 남기는 그런 기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아마 타로는 안 하고 제 좋을 대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하면서 같이 조율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네. 어, 오늘 주제는 시야를 들어 물 밖을 보아라는 제가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셨겠지만 전 정말 바빴어요. 그 추운 날 눈이 내리는데 서울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엔 당연히 이제 친척분들도 만나 뵙고 되게 바빴는데 너무 웃겼던 게 정말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과 영감을 좀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런 거 아시죠? 자기 전에는 이런 좀 소소한 잡담이자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또 듣다가 잘 자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시야를 들어 물 밖을 보아 중에 이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혹시 그런 전시 아세요? 제가 그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하나 보고 왔는데요. 전시 이름이 그 고흐 전시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전시 이름이 너무 이렇게 강렬해가지고 제가 적어놨었는데 전시 거장, 카라바조 그리고 바로크의 얼굴들인데요. 이게 한국이랑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특별 전시회입니다. 어, 이 전시를 제 동생들이 두 명 있거든요. 동생들과 함께 열심히 전시를 관람하고 왔는데요. 동생과 제 첫째 동생이 좀 예술의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아티스트들은 미친 것 같다. 미친 게 틀림없다. 왜냐면 마치 저희가 엄청난 전시를 보고 왔지만
그 덕후들의 전시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덕후들의 전시. 정말 예수님에 미쳐있는 팬들이 모여서 얘들아 우리 전시 한번 해볼까?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해. 이러면서 이제 우리 화풍은 이렇게 그리기로 했다 했는데 막 다들 자기 제멋대로 막 그려갖고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거기 내용 중에 그 전시 들어가시면 전시 이렇게 쭉 안내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제 어떤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같이 화풍 작업을 하시는 그 화가분께 다른 화가분이 너가 작품을 만드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네 그림은 보고 싶지도 않다 막 이런 그 굉장히 폭언을 일삼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싸우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서로 명예훼손 고소를 맞고소를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아티스트들도 하나의 정말 몰두하는 연구자의 마인드로 사시는 게 맞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것만이 꼭 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유로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포지션에 놓여 있는데 의외로 외골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시를 보면서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덕후들의 전시인데 싸우고 있는 덕후들의 전시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전시 보고 오시는 분들은 한번 쭉 보시고 아 유디가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걸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분들 듣고 계신가요? 서울에 자주 가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웃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즐거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래서 창작하는 분들은 좀 많이 조금 더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시선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감정과 어린아이의 시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좀 하드코어한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사람은 정말 그 석고틀처럼 굳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도 그렇지만 뭔가 창작자로서, 뭔가 제작자로서, 아티스트로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께선 정말 우리 함께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슬라임으로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전시 정말 너무 강렬해서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전시가 지금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하네요. 그래서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입니다. 제3전시실로 가시면 되고요. 아, 제가 여담이 하나 있는데 이 전시를 원래 보러 가려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이전에 여기 1층에 고흐 전시를 하거든요.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저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있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아 진짜 너무 그 시장통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시장통이었어요. 북새통이 날 정도로 저는 아이돌 콘서트를 온 줄 알았습니다. 고흐가 그렇게까지 짱팬이 많은 줄 처음 알았고요. 아, 물론 저명하신 분인 건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짱팬일 줄 몰랐지.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너무 줄이 길고요. 그게 줄이 대기를 걸어놔도 못 본다는 얘기까지 돌았을 정도라서요. 혹시나 보러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말은 피해서 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논점에 벗어난 이야기지만 뭐 개인적인 팟캐스트 지금 뭐 논점 벗어나도 상관없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사람 진짜 많아요. 깔릴 수도 있어요. 뭐 좀 지금은 연휴가 지나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말은 피해서 가시길 바라고요. 가시면 좀 재밌는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품들은 진짜 재밌는 작품들이 많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림들이 다 하나같이 바로크식의 그림들이 많았고 그 조명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그림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삶 이런 것들을 한번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일단 요 전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직접 보셔야 된다. 이게 정말 싸움 그 자체입니다.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길 꼭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제 설에 이모와 함께 이제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번 설에는 좀 외가댁에 다녀왔었는데 저희 이모가 굉장히 해안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최근에 이제 인사로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는 편인데 제가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이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마음의 공간이 필요해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키워드는 생각과 감정을 선택해? 공간? 이런 선택과 공간이라는 그 키워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말씀하시기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거울이고 그냥 커다란 강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강물에 바람이 지나가고 그저 지나가는 풀벌레, 지나가는 나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감정이랑 생각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물 속에 있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뻗어서 잡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사유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화가 나고 너무 힘들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의식 속에 선택을 해서 그걸 끌고 와서 내가 사유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아마 자기계발 관련된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마인드셋이라든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주변에서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을 하는 그 마음의 여유를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이라는 키워드는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물론 저도 그렇고 특히 MBTI가 F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과 감정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채로 바로 그냥 낚아채서 느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지나가는 외부인의 뭔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도 기분이 나쁠 때 나도 같이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 예민한 거죠. 또 지나가면서 어깨를 탁 쳤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잡아서 너무 불쾌한 걸 이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고 너무나 많은 감정 소모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제가 선택해서 고민하고 사유하다 보니까 깊어진 거지 사실 모든 것들은 제가 정해놨는데 하면 되는 건데 그것에 생각을 더하니까 더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좋았던 해안을 같이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마음의 공간을 꼭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중간중간에 좀 혼자 지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생길 것 같습니다. 연락이 온다고 막 다 받아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면 그래도 마음의 공간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쯤에는 생각을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말 소문난 생각 많은 사람이라서요. 이거를 밝히는 이유는 저도 방법을 찾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커밍아웃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생각이 많으시고 고민 걱정 많으신 분들은 함께 좀 방법을 논의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최근에 가졌던 또 방법론 중에 하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바로 낚아채지 말아라 입니다. 네. 그리고 키드밀리님 노래를 또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건 또 세 번째 꼭지인데
시드니에 온 홍콩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 꼭지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진짜 이 긴 설에 정말 다양한 생각을 했죠.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근데 그 중에서 세 개를 고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인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더 애틋해지시는 편인가요? 이건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그런 이야기를 잘 담은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시드니엔 홍콩입니다. 이 노래는 2019년도에 이제 키드밀리님의 라이프라는 앨범 그 수록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따마라는 분께서 피처링을 해주시고, 이 노래를 저는 발매됐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도 알고리즘 형태죠. 제가 키드밀리님의 뭐 침착맨님하고 뭐 라면꼰대 뭐 이제 파김치갱 이런 거 좀 보다가 그게 또 알고리즘에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혹시 파김치갱 모르시는 분 계시는 건 아니죠? 네,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신다고 생각할게요. 네, 굉장히 유명한 프로잖아요. 네, 어찌됐든 그게 또 알고리즘에 들어갔는지 너무 또 키드밀리님 노래가 또 이렇게 계속 추천에 들어오는데 잊고 있었던 이 노래가 딱 올라오는데 이 노래는 굉장히 시니컬하면서 애틋함이 담긴 노래거든요. 원래 워낙에 키드밀리님 노래 자체가 조금 톤 다운되어 있으면서 살짝 이렇게 도심에서 듣기 딱 멋있는 약간 강남 바이브 노래잖아요. 그 뭔 느낌인지 아시죠? 저는 약간 그 천안 바이브지만 강남 바이브의 노래가 있어요. 강남 바이브의 노래. 마치 데이식스 분들이 약간 대학 축제 바이브라면 이 키드밀리님은 강남에서 약간 그 어둑어둑한 해질녘에 딱 커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입고 들을 만한 노래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상되시려나 모르겠어요. 막 옆에 명품관 쫙 있고 뭔가 약간 MZ인데 그냥 MZ는 아니고 살짝 MZ에서 약간 나이가 많은 한 30대 초반이 들을 만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이분이 저는 가사를 참 잘 쓰시고 노래 구성을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였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마치 한 명의 그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드라마 형식으로 잘 다룬 노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해석한 바로는 물론 이제 원작자분께서 해석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겠지만 제가 해석한 바로는 이 유명인의 연애를 한편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롱디의 연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노래 자체가 가사가 진짜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이게 벌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좋았던 벌스를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보면 여기 있다. 여기다. 너 때문에 비행기 시간도 땡겼어. 너가 나에게 흥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냥 불안해서. 샀던 기념품을 죄다 꺼냈어. 일은 너무 바빠서 창에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에 하루 종일 드라마나 보고 싶어. 이 멘트만 보면 이게 첫 번째 단락이거든요. 이 멘트만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바쁜 사람이면 저렇게 비행기 시간까지 땡기고 고민하면서 기념품을 다 꺼내고 자고 싶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또 힌트를 줍니다. 시드니 아님 도쿄 아님 홍콩이라고 되어 있고 어딜 가든 사람이 곁에 있지만 넌 없어. 내 하루의 시작은 맨날 다른 곳. 저기 행복한 저 연인들. 딱 1년 전 우리 둘 모습이 겹쳐 보여. 라고 써 있어요. 이걸 보고 전 유추했어요. 유명인의 연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는 항상 사람들과 섞여 있고 나를 원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내가 원하는 너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보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의 주제가 딱 떠올랐던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이런 벌스 두 번째 이런 말이 나와요. 아마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라는 장문의 문자를 쓰다가 지워. 몇 번째인지도 몰라. 너가 싫은 건 아닌데 좋다는 건 우리가 만났을 때 더욱 증폭해. 혼자이긴 싫어 둘이 되어 더 혼자가 된 듯해. 거리만큼 우린 떨어진 듯해.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쪽에 계신 이 화자는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는 화자인 거죠.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도대체 그 연인이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또 무엇인가? 다들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인가? 도대체 사랑은 참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분의 감정도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는 뭐 연애를 쉬고 있는 중이지만 연애 휴직이 있는 저로서도 연애 어떻게 했었지? 이런 생각 가끔 들거든요.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보다는 소통이 좀 안 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봐도 불안해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더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그 타로 상담 오시는 분들도 이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고 저 사람이 어떤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 또한 그게 궁금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 말인즉슨 보이지 않는 것을 조금이라도 확정적으로 내가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그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건 그 감정을 빚어놓은 게 전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인이라고 칭하는 사람, 가족이라고 칭하는 사람, 그리고 또 더 멀리 나아가서 친구라고 칭하고 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놓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이 불안함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건데 이것을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도저도 안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꼴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연애 경험이 있지만 떠나가신 분들 그리고 멀어지신 분들께 뭐 고마운 마음도 미안한 마음도 같이 있지만 최근에 드는 생각은 어쩌면 상대방이 문제라기보다는 나에게도 이슈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난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인가? 난 정말 오롯이 잘 서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중에 이 노래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몸이 떨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한 건 결국 나의 그 불안함, 내가 불안함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슈인 거지 그의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 하려고 막 노력하고 갈구하는 것들이 참 건강하지 않은 행위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결국 그냥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결론은 만나러 가요. 그래서 끝이 나요. 근데 이 관계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지금 이 화자보다는 이제 상대방이 조금 더 뭔가 예민하게 그리고 불안함을 더 뭐랄까 이렇게 딱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이 화자가 조금이라도 불안함을 잘 다스리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도 이 사람이 아니라도 난 행복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사랑은 답이 없고 감정은 진짜 답이 없는 분야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다들 어떻게 사랑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 불안한 감정과 그 평온함의 감정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는지를 너무 궁금해지는 또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에세이 라디오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딱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잘 들어보시고 혹시 다양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디벨롭 되어 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영상도 같이 들어가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더 고민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히 주무시고요. 잘 계시길 바랍니다. 안녕!